대구시가 엑스코의 매출 조작 사건을 이미 지난해부터 묵인해왔습니다.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 대형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삼성 부진의 원인을 알아보고 분위기 반전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더 늘리기 위해선 농가의 노력은 물론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칠곡군이 농업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엑스코의 매출 조작이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에서 대형 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900억 원 가까이 들어간 엑스코 확장 공사 과정에 대규모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엑스코 임직원 4명이 구속됐고 그해 연말 대구시 감사에서는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출자 출연기관에 철저한 감사를 약속했고 엑스코도 자체적으로 윤리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엑스코는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열며 수억 원의 매출 누락을 통해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린에너지 엑스포의 공동 주관사로서 매출 조작을 알아챈 한국에너지신문이 지난해 중순부터 7차례나 공문을 보내면서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시는 출자 출연기관인 엑스코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사실을 지난해 말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엑스코의 입장을 대변하며 시간을 끌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청의 한 간부는 엑스코 이사 자격으로 올해 3월과 4월 2차례나 이사회에 참석하며 이 문제를 보고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위반이나 비리나 향행 이런 등의 집단을 엄단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횡령이나 비리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엑스코의 매출 조작은 명백한 회계 비리인 것이 드러났고 시민단체는 횡령 의혹까지 제기하며 검찰의 수사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엑스코 지분의 77% 이상을 보유하며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시. 대구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비리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지난 2008년 유사수신 사기범 조이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조이팔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당일 조이팔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서버 자료 등 관련 자료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경찰이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008년 10월 31일 조이팔 관련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전산자료 서버를 포함해 관련 자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날 밤 당시 조이팔 특별수사팀 팀원이던 41살 정모 경사가 대구의 한 호텔에서 조이팔 최측근 강태용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 강태용은 중국으로 달아났고 정 경사의 소속팀 반장이던 58살 광모 경위는 이미 구속된 정 경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곽경희 등이 압수수색 시점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조이팔 측에게 알려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전국적으로 진행되던 조이팔 수사를 이첩받아 수사를 축소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용 소환 이후 지금까지 경찰 관계자 6명이 구속 기소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비호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한 명씩 다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상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구지방검찰청은 빠르면 이달 말 조이팔 관련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이 지난 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가덕 신공항 건설 추진 상황 연석회의에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상생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회동 제안이 온다면 굳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무슨 의미로 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며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하면서 부산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김부겸 당선인을 포함한 더민주 영남 지역 당선인 9명이 지난달 회동에 이어 이달에도 부산에서 모이기로 하는 등 세력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의 두터운 새누리당 지지세를 극복하고 당선됐고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도 포진해 있어 당내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아직 초반이기는 하지만 성적이 부진해 정규리그 5연패를 달성한 팀이 많냐는 비난도 받고 있는데요. 왜 부진한 건지 반전은 가능할지 석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승 후보 영순위는 아니었지만 시즌 전까지 당연히 상위권으로 분류됐던 삼성. 하지만 지난주 연휴 시작 전엔 9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박성민, 최태인, 임창용 등 팀을 떠난 선수가 많은 데다 부상의 여파로 팀 전력이 온전치는 않았지만 충격적인 상황. 하지만 팬들은 담담했습니다. 언제나 이겼으니까 올해는 그냥 쉬어가도 그게 팬 아닙니까? 예. 아쉬운 거 없고요. 다만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뭐 지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삼성 화이팅입니다. 운이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될 것 같아요. 경기다 보니까 안 다치고 그냥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감이 커지며 부진을 거듭하던 발디리스를 2군으로 보내며 분위기 반전을 꾀한 삼성. 이후 어린이날 연휴 동안 3승 1패. 특히 연장 승부 끝에 잡은 일요일 SK전으로 5위 KT를 반게임 차이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많이 빠져나갔죠. 하지만 저희들은 빠져나간 선수를 잘 메우니까 몇 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온도 점차 오르며 여름에 강한 삼성에겐 유리함이 더해지는 데다 이번 주말엔 마운드의 중심 차우찬도 복귀하지만 어느 해보다 팀 간 전력차가 크지 않아 쉽지 않은 여름이 예상되는데요. 부진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을 어떻게 할지 과감한 결단과 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빠른 처방이 없다면 올 시즌 가을 야구를 자신하기는 힘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가가 타격을 받고 있지만 농산물 수출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에 참외 박스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세척과 선별을 거치면 포장이 되는데 이 참외들은 곧 배에 실려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지난해 성주 월항농협을 통해서만 일본과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4개 나라에 139만 달러, 16억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국내보다 15%가량 싸게 수출되지만 요즘 같은 대량 출하기에는 참외 수급 조절에 한몫을 하면서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가 조직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농협조합원들이 안정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직화를 함으로써 철저한 선별 세척 하에 다변하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참외뿐만 아니라 새송이버섯, 배, 풍기인삼, 포도 등 모두 20여 개의 농작물이 미국과 캐나다, 중국, 일본 등 18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액도 갈수록 늘어 지난 2014년에는 2,700만 달러, 지난해에는 3,025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17%가량 늘어난 3,800만 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에 따른 그 박람회를 참석하고 그러고 바이어 등 초청을 하여 그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그러고 산지에서는 그 유망 품목을 발굴하여 FTA를 통해 오히려 우리 우수 농산물을 수출하는 기회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우리 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요즘 6차 산업이란 용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3차 산업을 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7국군이 농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6차 산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일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의 문을 여는 농업 6차 산업관. 종합가공실에서는 칠곡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추출, 건조해서 다양한 형태로 가공합니다. 음료와 잼, 과자와 빵, 떡 등 다양한 시제품은 평가와 검사를 거친 뒤 마케팅, 컨설팅 지원을 통해 상품화됩니다. 참외라든지 지금 딸기도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딸기라든지 특히 그 칠곡은 양봉 특구입니다. 그래서 꿀을 활용한 그런 제품 개발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를 중심으로 산업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칠곡군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지역의 농업 특성과 대구, 구미와의 대도시 근접성을 감안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창업 농가를 육성해 농산물 가공 교육과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안정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 운영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1차 단순 가공만 해서 식품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완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구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판매 등 6차 산업화 전 과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농업 6차 산업관의 개관으로 침체에 빠진 칠곡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온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대구가 1,815만 원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고, 경북은 3,252만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경북도 내 시군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진위 개수로 분석해 불균형 정도를 평가한 결과 2005년 0.23에서 2013년에는 0.18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 다음 달부터 군부대 안에서도 외국산 담배가 판매됩니다. 장병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을지 몰라도 경북의 잎담배 농가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잎담배 농가가 밀집한 안동시 도산면. 작황도 좋고 수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농민들이 일손을 멈췄습니다. 외국산 담배에 PX 군납 소식 때문입니다. 영향이 많지요. 안 그래도 잎담배 입지가 좁아지는데. 필립모립스와 BAT 등 외국 담배 업체들이 지난 3월 소송을 통해 PX 납품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국군복지단이 10년 만에 말보로 등 2종의 외산 담배의 납품을 결정했습니다. 어렵게 지켜왔던 군납 담배 시장마저 외산 담배가 진출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 외국산 점유율은 41.6%로 역대 최고, 완제품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원료인 잎담배는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KTNG와 100% 계약 재배로 잎담배를 생산하고 있고, 경북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당장 수매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KTNG의 군납 물량이 줄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잎담배는 한 입 벌이도 안 들어가고 외국 담배 100% 다 해와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 밥줄을 끊어놓는 겁니다. 지난 2002년 외국산 담배 개방 이후 국내 잎담배 경작지는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필립 모립스를 제외한 해외 담배사들은 향후에도 국내 잎담배 구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20대 총선에서 포항 북구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김정재 당선인과 대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 민변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비례대표 당선인이 각각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원내 대변인으로 지명됐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이 오늘 20대 국회 새 원내 부대표 9명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에서는 북구갑의 정태옥 당선인이, 경북에서는 영천 청도의 이만희 당선인이 각각 원내 부대표에 선임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 경북의 4.13 총선 국회의원 당선인 25명 가운데 대구 3명과 경북 9명 등 모두 1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해 기부행위와 금품 살포, 허위사실 공표 등
각종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압수수색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 공단동 한 아파트 물탱크에서 30대 중국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관리사무소 측이 물탱크 안을 점검하던 중 중국인 37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부검과 목격자 탐문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제54회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을 마치고 오늘 안동체육관에서 폐막했습니다. 포항시가 15 8연패를 달성했고 구미시가 2위, 안동이 3위에 올랐으며 군부에서는 칠곡군이 5연패를 달성한 가운데 울진군 2위, 성주군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수영 등에서 경북 신기록 5개, 대회 신기록 16개 등 총 21개의 신기록이 나왔는데 내년 도민체전은 영천에서 열립니다. 대구시는 한국 현대미술의 본산이었던 대구의 역사를 분필 아트로 재현하기 위해 어제 폐막한 대구 컬러풀 축제에서 기존 기록보다 1000제곱미터 넓은 국제보상로 19,800제곱미터에서 분필 아트를 열고 기네스 신기록 최대 면적 부분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기네스 관리국은 색칠하지 않은 공간이 많았고 주제 표현도 뚜렷하지 않은 데다 그림 수준도 낮았다면서 도전 실패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 대구 경북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지난 2012년과 2013년, 지난해 7월쯤 대구 시립 정신요양시설에서 벌어진 장애인 상습 폭행 사건의 수사가 3개월째 지지부진하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많이 달라 거짓말 탐지기와 대질 조사 등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주 방패장이 지하수 배수시설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았고 지하수 발생량과 해수로 인한 염분 영향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방패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